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꼼찰청장으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동접자 한 2만 찍읍시다. 너무너무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을 뽑았습니다. 샹 하고 뽑았습니다. 네? 확실히 쾌도난마였어요. 한번 뽑으니까 저 칼을 언제 뽑나 하고 있었는데 칼을 갈다 이제 칼이 없어졌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아닙니다. 확실히 뽑으니까 다르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그 수를 읽었다? 시간을 기다렸다.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건곤일척의 대격전이 벌어질 텐데 아무래도 윤석열 씨가 이대로 무릎을 꿇는다면은 윤석열이 아니죠. 윤석열이 아니죠. 좀 심심하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몇 가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취재를 한 게 있는데요. 내일 아마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 시청 안 하고 못 뵙길걸요? 지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또 현장 소식, 검찰 내부의 동태, 그리고 심지어 추미애 장관 속마음까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오셔야 됩니다. 정말 들을 거리, 읽을 거리, 볼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광고부터 하죠. 광고부터. 아이고 참외. 참외 계절이 왔습니다. 참외 계절. 이 성주 참외, 성주 직송 바보 참외, 관조 참외라고. 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분 저 관조 참외 형님이 그 관종이라고. 관종. 동생이 이제 관조예요. 관조. 자, 여러분 그 2019년 그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철 음식 바로 성주 관조 참외입니다. 무농약 참외인 바보 참외. 왜 바보 참외냐? 바보 참외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해충인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에 콜레마니 진딧벌과 미끄레꽃 노린재를 이용한 천적을 이용한 농약 필요 없는 이런 그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천적을 활용하는 이 천적 또한 말 그대로 천연의 소재로 만든 천적 농법으로 천천히 건강하게 참외를 키웁니다. 또한 관조 참외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인공 수정 대신에 자연 수정을 택했습니다. 모든 걸 꿀벌한테 맡기고 꿀벌이 수정해 주는 만큼만 수확합니다. 인공 수정과 달리 자연 수정으로 키워낸 참외는 속에 씨가 크고 많이 씹힙니다. 물론 씨가 작은 인공 수정 참외가 먹기에는 더 편할 수 있지만은 자연이 주는 진짜 단맛은 인공 수정 참외보다 관조 참외가 압도적입니다. 관조 참외는 작년에 참외를 다 만들어 놓고 4천만 원어치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 맛이 없는 것들을 버린 거예요. 수확한 참외를 씻을 때 관조 참외의 바보 농부는 큰 수조에 참외를 띄워놓고 계란만큼 물에 떠 있는 참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걸러 버렸습니다. 그렇죠. 속까지 잘 익은 참외만 그렇게 물에 뜨거든요. 이것만 판매한다는 그런 어떤 원칙, 고집, 이걸 지켰기 때문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성주 직송의 관조 참외를 통해서 자연이 주는 달콤함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외 가격을 또 내렸어요. 인하했어요. 생산량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관조 참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좋은 참외만을 착한 가격에 판매하겠습니다.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그래요. 저희 제목을 달았습니까, 우리 오늘? 제목을 달아야지. 제목을 뭘로 할까? 내일 윤석열이 뽑을 카드는 이런 걸로 제목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취재가 됐어요. 자, 여러분 관조 참외 가격 정보. 관조 참외 4.5kg 27,500원. 9kg 46,500원. 야, 이거 진짜 이런 가격에 이런 최고급 관조 참외를 맛본다는 건 여러분 은혜입니다. 혜택이에요. 너무 단데요, 이거? 그렇지. 이거 뿌려놓고 먼저 아니면 아니죠? 너무 달아요, 이거. 너무 씨가 보니까 이렇게 되게 탱글탱글해요. 보니까 이게 씨가 탱글탱글한 거는 그만큼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여러분 진딧물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잡혀요. 이게 말이 좋아서 천적 농법이지
천적 웬만큼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농부가 많이 가서 관리를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진딧물 진짜 질기대요. 제가 저 집에서 제가 저 전원주택에 살잖아요. 곳곳에 진딧물인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그 좀 약간 달짝지근한 그 향이 있는 그런 네네. 과일 같은 경우는요. 네. 꼭 진딧물이 생기거든요. 아하. 네, 그럼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한참 보면 뿌열 때 진딧물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웬만큼 농약도 웬만큼 뿌려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요. 근데 천적으로 그만큼 하려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진딧물이 그렇게 질기다고 했는데 윤석열보다 질깁니까? 아, 저 보통 근데 질긴 생명체는요. 작아야 되는데. 네, 작고 숫자가 많아서 질기다는 얘기인데 그분은 많이 큰데 보통 큰 분이 순둥순둥한데 여기 계신 우리 기영민 씨처럼 그분은 별로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참외 진짜 맛있네요. 사실 참외가 이렇게 풋익인 것도 좀 숙성하면서 파는 경우는 약간 오이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나거든요. 풋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숙성되고 나서 이거를 배송하는 것 같아. 주는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조금 좀 그 맛이 좀 풋내? 덜 익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니, 미안하네. 그때도 너무 맛있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이 딱인 것 같아. 응. 와, 진짜. 진짜 맛있네. 진짜. 이게 내가 숙성. 아주 반했던 관조 참외의 맛이 지금 바로 7월 첫 번째 주. 숙성된 맛. 이게 멜론이나 뭐 수박도 마찬가지고 이런 멜론 같은 참외 같은 과일은 잘 익어야지 맛있어요. 이게 풋내가 나면은 맛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딱 제철인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네.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진짜 김태형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달콤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여기 방에서 정말 너무 달고 적당히 아삭아삭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은? 네, 스튜디오에서 파리를 본 게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맛있으니까. 네, 달려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싸네요. 4.5kg에 27,500원. 9kg은 46,500원. 싸네요. 이 정도면. 또 가져가야겠다. 왜 바보 참외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정말 바보같이 우직하게 만들어서. 오직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진딧물 잡으려면 정말 바보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농약을 뿌려야 되거든요. 정말 농약을 안 뿌리고는 이거 진딧물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농업하시는 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이런 벌레들 때문에 얘를 퇴치하려면 방법이 없다. 그다음에 또 제초제. 그러니까 이제 그 풀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 때문에 농약을 안 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농약을 안 쓰고 이렇게 진딧물 잡고 풀을 잡고 한다면 그만큼 우직하지 않으면 아니 저 조그만 저희 집에 80평 정도 되는 마당도 풀을 뽑다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결국에 내가 제초제를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안 뿌리고 내가 버텨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보니까 뭐 버린 것만 4천만 원이라 그러는데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넓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여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그걸 무농약으로 관리하려면 바보같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농약을 뿌리지 않는 농부의 마음은 윤석열을 어떻게든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추미애의 마음과 닮아있지 않나? 그냥 농약을 쫙 뿌려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농약을 그래요. 뿌리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지켜가면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아유 우직한 농부의 심정. 예, 우리 추미애 장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눌 텐데 오늘 그 추미애 장관이 칼을 뽑았고 네. 윤석열이 주춤하더니 내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수도권 한 타임, 지역 한 타임 해가지고 연다고 하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와, 그 양반은 뭐 거의 돗자리를 깔아도 됩니다. 시나리오를 딱 얘기하대.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을 존나게 욕합니다. 너 나한테 덤볐어? 뭐 죽어봐 한번 이러면서 막 압박을 가해서 결국 그 수사하고 있는 거를 빼앗아서 특임 검사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디 그거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설득력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에서 지금 취재를 한 바를 종합을 해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내일 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임 검사를
지명하겠다. 특임검사를 지명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뺏어가지고 다른 데 넘기겠다. 그것도 아마 특임검사라면은 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한테 주겠다. 그렇죠. 몇 사람이 지금 뭐 물망에 올라와 있어요. 뭐 윤대진 검사장이라든지. 네, 뭐 기타 등등 몇몇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있다가 나간 사람 그 지방으로 내려간 몇몇 사람이 있어요. 뭐 제주지검장, 청주지검장 막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근데 좀 너무 무리수예요. 너무 무리수. 그 이런 배경에 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떤 중요한 자료를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가 원칙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는 이유에는 뭘 감추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그 체면 불구하고 덤벼 들어가지고 그 본인이 그렇게 얼마나 그 가오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네.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가오를 중시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절대 밥을 먹어도 혼자 먹질 않는 사람이에요. 뭐 우르르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덮고 버선발로 쫓아가서 뭔가를 막으려고 한다면 뭔가 어마어마한 게 지금 수사팀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지금 이런 행동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6월 4일에 공문을 보내잖아요. 중앙지검에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그렇죠.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검 부장회의 내용을 뒤집어버리고 뒤집은 것도 아니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자기 독단적으로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요 배경에 혹시나 그 부산에 갔을 때 그 채널A 기자들이랑 그리고 그 한동훈 검사장 간에 어떤 녹취록이 더 발견이 되지 않았나 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던 그 내용 그 말고 내용 말고. 그 내용 말고 그렇죠. 그 채널A 기자들 핸드폰에 다른 녹음된 파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앞에 그러니까 이 채널A 기자들이 그 한 이틀 정도를 먼저 가요. 윤석열 총장보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부산에 네. 한동훈 만나러 네, 네네. 근데 미리 갔는데 안 만났을까요? 한동훈을 네, 내가 한번 소설 써보겠습니다. 네. 한동훈을 만나요. 그리고 그 채널A 기자 둘 이동재하고 그 윤모식이 아니 백모식이 네. 네. 백모식이 이렇게 셋이 만나 술을 막 빨어. 그러면서 연산동에서. 연산동에서 연산동이 많아요. 그거 좀. 술집이 많구나. 연산동에서 연산동이에요.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네. 대화를 나눌 때는 한동훈이 뭔가 마음에 아무런 어떤 그런 이 친구가 녹음하는 거 아니야? 꼴끼리인 줄 알죠.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회포를 풀면서 있는 말 막 다 하는 거예요. 예. 없는 말을 하진 않았을 거야. 있는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게 녹음된 줄 모르고. 근데 그 녹음된 게 이동재는 지웠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휴대전화 뭐 자기가 예, 바꿨다고 보면 되죠. 그랬잖아요. 네. 뭐 이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막내 백 기자. 백 기자. 이 사람이 이걸 그대로 파일을 보존하고 있었어. 만난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다 녹음을 한 거지.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고 이 서울중앙지검이 결국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지시 명령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여기 얘네들에 의해서 파헤쳐지면은 한동훈은 완전히 나가리 된다. 근데 한동훈 나가리 되는 게 걱정돼서 이렇게 윤석열이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할까? 그 혹시나 그 술자리에서 윤석열의 뭔가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시나리오인데 네. 혹시나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을. 저는 한편으로는 한동훈을 막아내지 못하면은 그 다음엔 자기가 직격탄을 입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그 장모 사건도 있잖아요. 네. 그 부인 사건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요. 네. 지금 다 관심은 있었으나 뭐 기소는 됐고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을 막아내지 못하면 거기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닐까. 뭔가 더 있다. 근데
한동훈을 막아내는 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의 자기를 동급하는 것 같아요. 동급. 그 한동훈 검사장이 오랫동안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주로 근무를 했어요. 주로 특수부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정보 이쪽 부분을 많이 관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관련 정보들이 어쨌거나 모두가 대검으로 종합이 되는 거니까 그 위치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많이 알 수밖에 없어질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 실무자 시절에 덮었던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술자리까지 나는 녹취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온갖 게 다 들어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취한 게 사실입니까? 녹취한 건 사실이에요. 녹취한 건 그것까지 사실이고, 나왔지, 참. 녹취한 건 사실이고 그래요. 그것이 사석이나 그런 모든 장소에서 다 녹취를 한 것으로 거의 가리지 않고 녹취가 된 걸로 그런 얘기 그렇게 지금까지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상당한 얘기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조선일보랑 그리고 이동재 기자랑 한 인터뷰를 보니까 언제 했어요, 인터뷰를? 이게 최근에 한 겁니다. 7월 2일자입니다. 오늘이네. 오늘 기사가 나왔네요. 근데 이제 이동재 기자한테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이랑 친한 사이 아니냐. 근데 이동재 기자가 나는 6년차 기자고 친해봤자 얼마나 친하겠냐. 밥 한 번도 제대로 안 먹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밥은 안 먹고 술을 먹었구나. 밥은 안 먹고. 네, 왜요? 술 먹는 사이면 더 친한 거 아닌가? 근데 밥보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는 그러면 저기 만나가지고 거짓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철 대표 측을 만나서 네. 엄청 가까운 것처럼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불이익이 갈 것처럼 그렇게 사기꾼 아니야 얘? 그렇죠. MBC와 지모 씨 둘이서 엄청난 검은 유착을 만들어낸 거라고. 이철 대표의 지인 지모 씨. 지모 씨. 네. 그래서 자기는 전부 다 그냥 시나리오를 썼을 뿐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고 이런 근데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채널A 홈페이지에 공개된 그 검언유착 그 보고서 있잖아요. 네네. 그 진상조사 보고서 네. 거기는 뭐 압수수색도 아니고 강제 수사가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 회사 차원에서 이동재가 갖고 있는 이미 제출한 거 내에서만 본 거예요. 이동재랑 뭐 백 기자 등등 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MBC 보도만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동재 전 기자가 왜 해임이 됐는지 그 이유가 되게 낱낱이 나와 있어요. 거기 굉장히 생각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백 기자와의 대화에서 자기가 아유 그만하고 싶다. 나도 이제 위험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그래도 계속 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하면서 자기한테 계속 해보라고 했고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말을 해라 뭐 이런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 한동훈이 이동재한테.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동재가 백 기자한테 말하는 것이 고스란히 녹음이 된 파일이 있고 그게 채널A가 보고한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포함이죠. 그 보고서 내용이 보면 그래요. 나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동머시기가 자꾸 뭐 한동훈이가. 네. 해보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좀 비하칭이 좀 나오는 걸로 제가 알아요. 하여튼 간에 동머시기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지 동머시기. 이게 일반적인 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는 정말 모양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라는 조직이 제 식구 감싸기로 정말 악명이 높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는 이 정도면은 혐의가 좀 소명된 거 아니냐 이러면은 그냥 검찰에서도 그냥 이렇게 튕겨내버리고 그 사람을 이제 버리는 그런 카드가 되는 경우가 그래도 종종 발생했는데 이 한동훈 검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렇게 채널A에서 기자를 해고할 정도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단계까지 이르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윤석열 총장이 자문단을 회의를 소집을 하고 또 저는 되게 또 깜짝 놀랐던 게 며칠 전에 보니까 이철 대표 쪽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또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정말 법조인으로서 검찰이 진짜 너무 망가진다, 이렇게 망가져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생각이 지금 다 맡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너무, 온갖 그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걸 좀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하겠다고 네. 한 네. 사건이었잖아요. 그거를 굳이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뭔가를 하니까 이번엔 또다시 그걸 뺏어서 특임검사한테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렇죠.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전문수사 전문수사 자문단을 수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저기 자꾸 막으려고 하고 하면서 자꾸 사건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빼고 저리 막고 하면서 맞아요. 자꾸 무마시키려고 하는, 심지어는 어떻게든 간에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그거를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그래. 거가 되게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극단적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엄단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이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망가져버리면 사실 그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지휘 감독권자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도 이제 수사 지휘권을 이제 발동한 것이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속보를 보니까 자문단 소집은 취소가 됐다고 하고, 그건 이제 이제 추미애 지시사항이니까. 지시사항이죠. 그거는 또 받는 척합니다. 네. 그러나 그리고 이제 내일 어떻게 할지는 이제 검사단 봐야 회의 여는 되겠죠. 거는 문제가 없어요. 열 수 있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수사를 아무개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나오면은 또 저 추미애를 또 한 번 그 뒤통수 때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번 때렸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오늘은 감찰부가 해야 되는 거를 인권부가 하라고 네. 이제 시켰던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그러지 말고 다시 감찰부 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걸 인권부와 감찰부가 같이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그 장관의 지시를 왜곡을 시켜서 자기가 편하게 어떤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꿔놓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하는 행동은 뭐냐면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모든 법과 원칙을 자기 입맛에 맞게 뒤틀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변명거리를 만드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전형적인 이 탐관오리의 행태예요, 이거는. 근데 네,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6월 4일 날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 피의자로 전환된 날 손을 떼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장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부장회의를 열어서 수사 자문단을 꾸린다라는 결정을 내리게는 과정에서 부장회의를 사실상 또 그것도 건너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예전에, 그러니까 그 종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윤석열 총장이랑 부장회의, 대검 이렇게 어떻게 서로 간에 교감이 되는지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장윤진 기자님이 그 부장회의를 사실 안 한 것 같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공론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하는 가능한가 보다라고 계속 생각하니까 추 장관도 그렇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제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것은 정당하지 않다, 우리의 이런 건 교감이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막 나가는 거다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정말 공문으로 수사 지휘를 보내면서 그것도 알리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로 공문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사실은 대검이랑 법무부는 한 통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 가족, 서로 교감, 한 의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대검과 법무부의 어떤 의견 차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계속 의견 차이가 나오니까 이게 공문으로 나가는 거죠. 옛날에 공문이라는 절차가 없었는데 아예.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그렇죠. 다 한 통속이고 네. 천우배고 네. 한 묶음이었으니까. 자, 근데 궁금한 게, 윤석열 씨가 네. 이 수사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자격이 없는 이동재의 변호인이 수사 자문단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받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당신이 왜 그딴 거를 요청하냐고, 집어치라고, 입닥치라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걸 받아가지고 수사 자문단 구성했는데, 이게 사실
부장들 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부장들 회의하기 전에 윤석열이 그냥 결정해 버렸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아까 저희가 시나리오를 쓰던 게 있잖아요. 6월 4일이랑 6월 19일 그 부장검사 회의 그렇죠. 그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일 하나는 6월 17일 한동훈 핸드폰 압수수색밖에 없어요. 근데 압수수색 결정이 나왔다는 거는 네. 그 법원이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결정을 이렇게 쉽게 내주지는 않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검찰이 소명을 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 계속 네. 취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히 그 채널의 백 기자 핸드폰에서 뭐가 나왔다. 그걸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니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거다.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추측이 되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한 사람 쪽에서 봐야죠. 어떤 게 있는지 서로 맞춰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맞춰보는 적어도 적어도 통화 기록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수사가 진전이 된 거예요. 근데 말이 수사가 진전이 된 거지 절차상으로 보자면 절반밖에 안 한 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 뭐 조사가 예. 안 됐는데. 일단 피의자는 2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수사가 됐고 한 사람은 소환도 못 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상태에서 사실 수사 자문단 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틀렸어요. 맞아요. 계속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 뭐 영장을 청구할 정도면 상당히 많이 소명됐다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처럼 아주 고위급인 경우에는 가장 최후의 단계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동재 같은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망칠 수 있으니까 일단 영장부터 쳐서 신병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수사를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 물론 상당히 혐의는 소명이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의 절반밖에 안 왔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정치인이라든지 고위 관료들에게 적용되는 단계를 엉뚱하게 지금 끌고 와가지고 수사가 거의 끝났으니까 넘어간다. 아니 그렇게 수사가 거의 끝났으면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걸 며칠을 못 기다려가지고 이날을 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의는 소명이 상당히 됐지만 수사는 또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인 예, 거예요. 절차는 아직 많이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 추미애 장관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이 사건의 내용을. 그 최근에 법사위가 지난주인가 열렸을 때 네. 막 그 여당 법사위원들이 장관은 뭐 하시냐, 네. 그쪽에 순치된 거 아니냐, 그쪽에 동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막 거세게 여당 의원들이 이 공세를 퍼부었을 때 굉장히 화난 표정이 얼굴에 역력했는데 이 최근에 열린 법사회의에서는 대단합니다. 엄청난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 법사위 회의뿐입니까? 저기 무슨 여당 의원들 모임 가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러면서 예, 뭐 테이블을 탕탕탕탕 네. 치시면서 아니 그 내 말대로 하면은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을 이러면서 이렇게 박자까지 맞춰가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뭔가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일반인이 봤을 때 그런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고가 됐을 걸로 보여요. 근데 디테일하게 어떤 뭐 증거물이 있다, 어떤 증거물의 내용이 뭐다라는 것까지는 못 봤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히 진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뉴스타파 인터뷰. 그렇죠. 네.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장관한테는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지. 지휘를 한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보고를 일정 정도 어느 정도까지 뭐 그 선이 어느 정도 선일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보고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상당한 양은 알고 있다.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많이. 알고 내가 있죠. 궁금한 건 뭐냐면은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만 지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선 검사나 네, 네, 뭐 네. 검사장한테 못하고.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뭔가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보고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장이 그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를 할 수가 있고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한테 각각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사이가 나쁘잖아요. 동기죠. 사실 동기인가 그럴 거야. 그럴 아마. 겁니다. 예.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한테는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 네. 그러면은 그러네요. 지금 윤석열은 이성윤 지검장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보고하지 말라 그랬지 간접적으로는 보고가 되죠. 아, 그래요. 여기서 제가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물론 제 예측입니다만 그 구본선 대검 차장 검사입니다. 대검 차장 이분은 그렇게 모나게 굴거나 강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술적으로 자기한테 떨어진 맡은 과업을 잘 마무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과 그렇게 충돌이나 갈등을 벌이지 않고도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간접적으로나마 분명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넘어가긴 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 추 장관이 네. 뭔가 지금 큰 맥락을 알고 거세게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최소한 그 이동재 전 기자의 그 지금까지 나온 그 내용만 우리가 지금 알려진 내용만 보고된 뭐 녹취록이라든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정확하게 누군가 한동훈을 완전 찍고 있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혹이 다 거기 뭉쳐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수사를 해라라는 취지, 감찰을 해라, 수사를 해라, 그리고 감싸기 하지 마라. 이런 식은 너무나 이거 원칙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 추 원칙적인 장관은 모습. 지금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씨는 지금 거의 뭐 아우. 막 나가는 운전하다 걸려가지고 폭주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 적절한 적절한 비유인 것 표현입니까?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의 심정을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데 김태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은 피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으로 이성을 잃고 질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름대로 뭐 큰 그림의 포석을 두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 알았을 때 그 친구나 주변 지인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말하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이 사람 입을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사안이든 윤석열 총장과 오랜 시간을 보냈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좀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한동훈이 털리면 내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재부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예측도 가능해요. 지금 검언 유착 사건이 한동훈과 이동재 두 사람의 유착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뒷배가 윤석열 총장까지 가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추정이 그거죠. 이게 다들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예. 말씀하시네요. 검언 유착 사건의 실체는 사실은 윤석열일 가능성. 그리고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가로 취재된 게 몇 건이 있어요. 네. 몇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옛날에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보수 단체 그 무슨 좀 극우 단체 집회에 얼굴을 내밀었었다. 근데 그때는 보면은 얼굴 내밀고 그냥 얼른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과 종종 만남을 가졌던 식사라든지 이런 거 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 윤석열이 극우단체하고 예, 그런 제보를 좀 이제 받았어요. 지금 확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은 윤석열 씨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상황은 법리로서는 돌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말하자면 변질시키자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정의와 불의의 문제를 좌와 우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지금은 제가 좀 그 아직까지 확실하게 저희가 그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확인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전부터 윤석열 총장이 또 기자들한테 이렇게 저기 자기 입장을 밝히는 그런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종종 보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뭐 총장이 된 지금에도 그럴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나 한편으로 보자면 아니 근데 충분히 네. 저 윤석열이가 그 원하는 수사가 있잖아요. 뭐 네. 조국 정경심은 말할 것도 없고 윤미향도 그렇고요. 네. 저 여러 가지 지금 극우 단체들 또 극우 성향으로 보이는 단체들 예컨대 사존모라든지 예. 왜 웃으세요? 네.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사먹꽃이 맞아요, 존치 모임, 존치 사존모. 모임. 네. 왜 웃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웃어? 사존모라고 했는데. 발음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요. 네. 뭐 그런 단체라든지 얘네들이 그냥 거기 그냥 저기 어떤 식이냐면은 뉴스에 나온 거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고소. 그냥 고소 작업 네, 내는 거 이게 맞습니다. 증거라고. 네. 그렇게 하면 수사 안 해주거든요. 다 각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다 그걸 가지고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하더라고요, 네, 진짜. 저 진짜 깜짝 놀랍더라고요. 놀랐어요. 예. 저도. 그리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지켜야 되는 저는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정경심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 그리고 울산고래 고기 그리고 여기 그 신라젠 여권을 향한 이 칼날 이게 사실은 하나의 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8월 20일 이전에 혹시 그 검찰이 조국을 내사한 적이 있냐라는 그 변호인 측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8월 20일 이전에 내사했다는 자료가 없다. 근데 사실 그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 8월 20일 이전에 사모펀드에 집중한다 윤석열이 그 기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안 했다? 그러면은 그때 기사가 거짓말이던가 아니면 검찰이 증거를 안 냈다던가 둘 중에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제 수사에 착수하면은 이것도 인사권자를 엿먹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듣기 싫으니까 사존모를 비롯한 이런 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발장 같지도 않은 고발장 받아가지고 네. 수사를 지시해요. 우리는 고발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이러는데 아니 나경원 고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0번을 고발했는데 뭐 미동도 없습니다. 나경원이 그때는 불려고 나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이거 봐서는 결국에는 이 극우 단체와 윤석열 사이의 커넥션은 이거는 뭐 좀 굉장히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예. 외에도 이제 그 검언 유착이라는 것이 한동훈만의 주특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특수부 검사들은 다 그와 같은 주특기를 갖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자면은 특수부 검사들의 공통된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재능 중에 하나여야 되나요? 네. 자질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검언 유착의 실체가 실은 한동훈이 아니고 그 윗선, 뭐 최종적으로 그 책임이 윤석열 총장한테 겨눠지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 안 할 그렇게 예측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벌써 11,800명이 동접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구구 인사들 중에 한 분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우리 네. 정강훈 목사라고. 빤스 목사님. 네. 저는 김용민 PD님이 그 정권의 실세인 거를 이번 재판 가서 알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정권의 실세래요? 정권의 실세라서 경찰이 그냥 배당해갖고 그 사전 내사하고 그렇게 재판 넘긴 거 아니냐고. 빤스 목사님. 내가 정권 실세면 내가 방송에 출연을 못하는데 이런 정권 실세가 어디 있어? 막 듣다 보니까 열불나네. 내가 저 출연료 57,000원짜리도 까였어. 정권 실세 큰 정권 실세가 어디 있어? 그날 그 증인으로 경위 한 명이 나왔는데 안경이죠. 그분이 수사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김용민 자꾸 뒤에서 정권 실세를 산 거겠지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제 변호인들이. 씨발 다음에 내가 할 거야. 내가 똥을 싸든 적이 있어. 아니 진짜 무슨 정권 실세 같은 소리하고 안 맞았어. 아니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만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지 마시고 네.
방송에서도 댓글로 네. 김용민 씨를 다시 아, 컴백을 이거 정말 참 얼마나 응원해 일분하는지 압도적 최저가로 출연하겠다는데도 까였어요. 저 무슨 정보 실세가 이런 정보 실세가 다 있어? 아, 눈물. 아,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정말 우울한 처지인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빠 한스 목사 재판에서 이제 김용민이가 막 거론됐다. 이게 김용민이가 우리 평화나무가 네. 정말 이 그 반스 목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네. 모니터해가지고 고발을 했거든.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법을 지키는데 그렇죠. 아니 지켰는데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네. 어? 아니 그 완전히 터무니없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된 놈만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데 자기는 무죄인데 김용민이가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을 어떻게 알아?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지금 윤석열 씨하고 굉장히 나쁜 사이입니다. 험악한 사이예요. 그렇죠. 네. 내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뭐 길 가다 침 뱉어도 구속이야. 근데 지금 경찰이 지금 저기 재판의 한 축입니까? 경찰은 수사를 해서 검찰한테 넘겼고 검찰은 이 수사가 정당하다 싶어서 그래서 기소를 했고 재판정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야? 그러면 나 윤석열이하고 알고 봤더니 친구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어딨어? 근데 윤석열 총장이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청문회 때 우리가 이제 막 질문했던 것들 중에 그 장모님 사건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하라고 그러면은 되게 목소리 크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짱짱 소리 지르면서. 그 윤대진과의 관계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왜 전화를 해줬냐 그랬더니 아유 너무 말 맞는 거 아닙니까? 화를 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저 사람이 뭐 어느 정도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 사람이 크게 화를 낸다거나 크게 반응하는 거에는 구린 게 있다. 구린 게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과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게 오늘 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이제 그 김모 조교가 네. 등장을 했어요. 근데 김모 조교가 이제 왜 그 전에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그 불러주는 대로 썼을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자꾸 검찰 측에서 입증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분위기 좋았지 않냐? 너 그래서 나한테 커피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증인이 와가지고 분위기 좋았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거 거짓말이구나. 왜? 검사가 분위기 좋았다는데 그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살해요. 맨날 그러니까 피의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살한 사건에 검사가 그래 아니요 우리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수사를 했어요. 근데 쥐가 좋겠지. 다른 사건이 여러 가지 된다 생각이 나셨다.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아끼는 후배여서 정말 지도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후배 검사가 자살을 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상 분위기 좋았대. 남부지검. 네, 항상 분위기 좋았대. 그런데 왜 맨날 사람은 죽고, 누구는 또 뭐 불러주는 대로 쓰게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분위기 좋았다라는 것은 뒤집어 놓고 하면 안 좋았다는 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검사가 찾아와가지고 막 뒤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 상태에서 분위기가 좋았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 워딩이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그런 워딩이 나왔어요? 네, 정확하게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행정지원 처장이랑 그리고 조교가 나왔어요. 행정지원 처장이 그 당시에 네가 검사들한테 초콜릿도 주고 커피도 타주지 않았냐, 이거 다과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증언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목적이 보여요. 갑자기 정경심 교수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고. 표창장 원본 냈으면 끝날 일을 왜 학교에 분란을 만드냐고. 그러고 최성희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윤석열이 아니, 지금 갑자기 별로 튀어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잠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너무 큰 소리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구린 것 같다. 갑자기 지금 여기 소리 열받아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분위기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화날 사실은 만하죠.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고 같은 총장이니까 일단은 뭐 다름없이. 그 다음에 화를 낸다라고 네. 하면 뭔가 구린 게 있다. 또 있죠. 네. 증거가 흘러 넘친다. 네. 차고 넘친다. 그건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혐의 입증을 못해요.
검찰의 말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 용어. 예. 검찰은 차라리 입 다물고 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이 오늘 항소하면서 그 조범동 씨 재판 항소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투자랑 대여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아 진짜요? 충격 먹었어요. 저는. 충격이에요. 저도 충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용어는 번역기가 필요해요. 확실히 번역기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확실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성윤 검사장이 조용히 있잖아요. 네. 자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었다면 지금쯤 그러겠죠. 기자들 불러다 놓고 많이 모았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이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는 네, 오래 자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자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나 뭐 네. 약간 윤석열이나 뭔가가 드러났어요. 다음 프로세스는 뭡니까? 다음 프로세스가 수사잖아요. 수사 네. 수사해야죠. 네. 수사, 예, 지금 수사 단계니까 다음에는 신병 확보로 들어가겠죠. 신병 확보, 한동훈 구속. 그까지는 지금 조금 많이 나간 다음 것 주쯤 같네요. 되면은 한동훈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아니,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로 네. 내일 저기 윤석열 씨가 네.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여러 검사장들 앞에서 개망신을 시킵니다. 아주 자주 하는 수법 아닙니까? 예전에 무슨 상가집에서도 네, 그렇죠. 윤석열은 자리에 없어. 네. 근데 그 이 윤석열 사단의 이런 말하자면은 이 끈아풀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똘마니들이 뭐 이성윤 예, 그럴 수 있어. 지검장하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래서 인신 모욕하고 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네. 네. 그건 마치 윤석열과 무관한 것처럼. 네. 내일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또 자기 끈앞을 윤석열 사단이 막 이성윤 지검장 막 야단치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지검장들을 통해서 이성윤에게서 그 한동훈 수사를 빼앗아 와가지고 특임 검사한테 임명한다. 지금 이게 바로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아닙니까? 저는 그걸 이제 춘기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기누설이 아니라 춘장할 때 춘기누설이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단이 발생한 것은 그 대검 간부 회의가 열린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자문단을 이제 소집한 때부터 시작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뭐 이걸 떠나서 그냥 일선 검사들에게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좀 뭐랄까 좀 반대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검사는 그 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결국은 이게 채널 자문단을 소집한 이유가 뭐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갖다 붙이네. 근데 이제 채널A 기자가 그 이철 대표에게 해약을 고지한 것 이런 것들은 법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언론사 스스로 기자를 해고한 상황에서는 이거는 언론 자유나 취재 자유의 한계를 논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에서 자문단이 만약에 수사 중단을 결정을 하고 수사팀이 종결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국민적 비난은 어떻게 글쎄 감수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현재 검사가 그렇게 내부망에다 글을 또 근데 올렸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그 언론 이제 취재의 한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재 그 기자 편을 들면은 우리 앞으로 취재할 때 나 윤석열이랑 친한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상당히 선택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겨레 하영구 기자는 왜 고소를 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적어도 그 사람은 언론 자유를 운운하려면은- 거짓말은 한 건 아니거든요. 뭐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지나친 과정이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보도 자체는 거짓말은 안 사실 왜곡을 한 건 없어요. 예. 제목을 좀 야시럽게 뽑아서 윤석열 열받게 했을 뿐이지. 예. 그런데 그렇죠. 자기는 고소고발 막 땡겨놓고서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위협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약을 고지한 것까지는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 그거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논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검사들이 장난질 칠 때 맞서 먹는 수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저 변호사님 두 분하고 우리 기자님 두 분 내일 검사장 회의 결과를 예측 한번 하시죠. 이 업로드 될 때는 다 뽀록이 납니다. 네. 네.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라 그러니까 또 갑자기. 자, 우리 장영진 부장님부터. 글쎄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자면은 그 검사장들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뜻을 뒷받침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좀 더 생각이 좀 더 많이 가긴 하는데 의외로 결론을 못 내리거나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을 못 내리거나 결론을 못 내리거나 또는 대규모 반란표가 나서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사표 씁니까? 안 쓸걸요? 안 써요. 네. 대단한 분이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 그 변호사님.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는 것이 네. 사실 이 검찰 윗선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윗선의 개입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거 옛날에, 그러니까 예전도 아니죠. 2018년도에 그 김미영 검사 맞죠? 네. 김미영 검사가 이제 문무일 총장과 거의 대립각을 세우고 김미영 네. 검사가 막 기자회견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때 안미연 검사 아닌가? 안미연 검사. 네. 죄송합니다. 네. 안미연 검사. 지금 네. 의정부에 계시죠? 네. 예, 안미연 검사. 어쩐지 이 김미연을 말하는 아니, 게 이제 이상했어. 저희 신 변호사님. 네. 우리 나이쯤 되면은 자꾸 성이 헷갈립니다. 안미연 제가 지난 검사. 얼마 전에 오창석이한테 박창석이라고 했어요.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 예. 맞죠라고 물어본 거는 예. 잠깐 가물가물했어. 아무튼 안미연 검사랑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랑 대립각을 세울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찍어 누르는 모습이 너무나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는 걸 내세워서 불기소 의견으로 그렇게 안미연 검사를 찍어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수사 자문단은 총장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총장이 임명하는 거라서. 총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시험도 늦게 합격하고. 왜냐하면 예. 그때 그걸 그렇게 써먹으려고 총장이 직접 하기 모양새가 안 좋을 때 써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를 생각을 못했어. 캐치를 못했어. 먼저 써야 되는데 그 카드를. 근데 주진우 변호사가 던져주니까 그거를 되게 창피하지도 않나? 그걸 받아. 그지? 아니 좀 아니 혹시 네. 윤석열이 주진우 변호사. 전 검사한테 네. 연락해서 야, 네. 네가 좀 넣어봐라.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오히려 더 모양새 빠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손을 뗀다라고 예. 해도 예. 전문 수사 자문단만 꾸려지게 되면은 이게 어차피 총장의 입김이 들어가는데 그 꾸려지는 동기 자체가 피의자가 신청권이 없는데 그거를 쓱 그렇게 진정 형식으로 신청권이 없으니까 진정 형식으로 쓱 놓으니까 그거를 쓱 받으니까 그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야, 신청권이 없는데 신청했다. 네. 야, 저거 뭐냐, 저걸 받냐 마냐 했는데 그걸 받는 과정도 모양새가 굉장히 빠져. 부장회의를 열었는데 뭐 부장들이 참석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새가 빠지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나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빌미를 주어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원칙적인 모습으로 수사 지휘를 직접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사장 회의를 연다고 했을 때 검사장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은 사실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장비. 그 삼국지에 싸우긴 잘 싸우는데 머리를 쓸 줄 몰라. 진짜 그렇지 않나요? 저기 넘버 3라는 영화에서 그왜 재떨이 같은. 예. 그렇죠. 캐릭터가 약간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예. 장비같이 돌진하고 뭐 하고는 아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딸리니까 검사장들이 이 사람을 모시기에는 물론 나를 지켜주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건 뭐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누구한테 충성할까요? 장비? 아니야. 좀 술렁술렁 거리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얘기를 들어주는 척 할 수 있겠지만 다들 속마음은 오락가락 발팔증파 이게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뻔히 그 좋은 카드가 있는 거를 쓰지도 못하고 썼다 냈다 그 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검사장쯤 되면은 저 사람 좀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을 시켜놓으면 안 된다. 우두머리에 시켜놓으면 안 된다. 너무 모양이 빠진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속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제 갑자기 공수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네.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검찰을 수사하는 어떤 독립적인 다른 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이거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사건인데 예. 만약에 내일 검사장 회의에서 예. 뭐 특임 검사, 그 윤석열 검사의 입김이 달 수 있는 그런 특임 검사를 임명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저는 검찰이 다시금 그 제 식구 감싸기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아, 이건 검찰이 죽는 거예요. 네, 검찰이 그러니까 죽는 것이다. 검사장 회의라고 해서 이름이 되게 거창하긴 한데 사실은 친목 모임이잖아요. 뭐 대단하게 뭐 만들어진 뭐 특별한 법정 기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한테 그만하시죠라고 말하는 참모가 없다면 이거는 사실 검찰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이제 그만하시죠라는 말이 나와 주지 않을까. 아, 장기한테. 내일. 예, 예. 오.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계속 그쪽으로 기대가 좀 돼요. 몇 분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몇 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몇 분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라면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진중권 씨가 올렸고 김경률 회계사가 공유한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해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이미지 관리하느라 통치권자로서 마땅히 내려야 할 결정들을 이리저리 회피만 해왔던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끝까지 국민을 믿고 가세요.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검사 하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주세요. 야, 참.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마탱이가 가는. 김경률 씨는 사실 지금에 와서는 해명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정경심 교수가 뭐 어떻더라고 한 그런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며칠 밤을 새면서 보니 전형적인 경제 금융 사건이고 권력형 범죄라서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 심지어 조범동은 작전 세력이고 정경심은 20억 태운 공모자다. 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2천 5천만 원도 사실은 조국 돈이 아닐 것이다. 정경심 교수가 금융 지식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 없어서 공범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소화 과정은 몰라도 먹는 데는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뭐 조국 펀드 수일간 밤새 분석했더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 그 도대체 분석했다는 걸 이제 좀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진실과 사실에 직면했을 때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 뭐 그냥 의혹 단계에서는 뭐 그냥 이미 단두대에서 목을 내리쳤어요. 그러나 나중에 재판 결과로 드러나면은 딴소리 합니다 또.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김경률 씨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숱한 기자들한테 다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마치 조국 전 장관이 그 천하에 둘도 없는 비리 집단, 가족 사기단이라고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이 일으킨 쿠데타에 동조한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반란을 선동한 세력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에 와서 스스로 좀 어떤 입장인지 그 한겨레 모 기자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 왜 경향신문 뺍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저는. 기대를 적었으니까. 기대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네. 겁니까?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백한 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람이 말이야 주장했다가 그게 틀린 것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옳은 것만 얘기하면 그 무슨 예언자지 신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틀릴 수 있으니까 네. 인간입니다. 그러면 틀렸으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그런 얘기 왜 못합니까?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완전히 윤석열 바지가랑이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한 지금 짓이죠. 뭐 총장님 그만두지 마세요. 뭐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옹졸해요. 특히 저 한겨레 기자들은 선배 기자들이 그 조국의 그 비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자보까지 붙여가서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국장이 바뀌었어요. 네.
그랬으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사과할 때가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렇게 대접을 붙여서 국장을 갈아치울 정도라면 이 상황이 되면 지들은 기자를 물론 그 기자직을 내려놔야 돼요. 자, 그래요. 하여간 뭐 참 너무 좀 민망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민망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바라보는 내가 민망해요. 예. 이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공론회장으로 돌아오세요. 그 진석사님이 그때 이제 유이공 기자님을 보고 나서 내가 만나봐서 안다고 그 혹시 저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네, 기대를 또 상식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안 부럽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내일 아마 그러니까 우리 윤 춘장께서 하고 싶은 바를 하시려 해도 이게 일선 검사들이 이 분위기 파악을 이미 다 했을 테고 이게 윤 춘장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네 분 다 그 뜻을 모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길